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6도 등 34도에서 36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 전주와 익산 등 4개 시군에서 4명이 탈진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으로 피해사한 가축수는 닭 39만 8천 마리, 오리 5만 마리, 돼지 1,800마리 등 45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의 폭염 대처 사업비로 6억 6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긴급 지원된 예산은 무더위 쉼터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살수 차량을 추가 운영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폭염 대처에 7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농작물까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심은 인삼입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잎이 불볕 더위에 타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중 그늘막도 2주 넘게 이어지는 땡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삼밭의 30%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희망이 이렇게 인삼인데 인삼 타는 모습 보고 제 속도 이제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삼 잘 키울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빨갛게 익어야 할 사과 한가운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심한 폭염에 발생하는 햇볕 대인 피해입니다. 한낮 사과 표면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과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저절로 떨어지다 보니 수확량이 줄게 됩니다. 카올린 제제 같은 칼슘 제제를 살포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배적으로는 과실을 많이 달지 않는 것과 웃자란 가지를 남겨놓는 것, 그런 재배적인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와 콩 같은 밭작물에선 시드름병과 탄저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1헥타르.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폭염 속에 정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 설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예비율은 마지노선인 10%대가 무너져 전력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78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건 어제 오전 9시쯤. 무더위 속에 40분 가까이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등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에어컨 선풍기가 멈춰버려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여기를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야 하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연일 폭염에 의한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약 2주 전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에만 전북에서 2,868메가와트의 전력이 사용돼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제 전력 예비율은 8.4%를 기록해 마지노선인 10%대가 23개월 만에 무너졌고 어제는 더 낮은 8.3%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하계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력 사용량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 19일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파업이 길어지자 발이 묶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 기린로의 한 버스 승강장. 5일 동안 계속된 파업에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차가 안 왔대요. 빼먹었어. 차가 안 왔어요? 예, 흑수골차가 빼먹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은 더 지랄했지. 제1여객 노동조합은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날에 50대가 오후 3시부터 파업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매일 30대가 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막차가 끊기기도 했고 버스 결행에 따른 예고도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학교 때 저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파업 안 그래도 전주 버스 파업 안 해도 배차 간격이 꽤 긴데 이제 파업까지 해버리면 정말 괴롭습니다. 제1여객 버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상여금과 체불임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체불이 워낙 지금 많아가지고 한 1인당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제1여객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파업을 하는 버스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예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시내버스의 부분 파업이 길어지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상당수 시군이 공공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자치법규가 엉터리라면서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훼손되거나 차량에 있는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전주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까? 전주시는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주시가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료 주차장임에도 이용자의 권리는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외면하는 사회통념상 잘못된 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일제 조사 결과 전주시 주차장 관리 규칙처럼 지자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에서만 13개 시군의 26개 자치법규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어긋나게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자체의 면책 규정만 강조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이들 자치법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등 정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노 의원의 연결식을 치르고 다시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독자 정당으로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4월 양당 의원들을 합쳐 20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19석이 되면서 한 석이 부족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섭단체인 것과 아닌 경우는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각도의 그 노력을 이제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 결과 노 의원의 연결식 이후 파트너인 정의당의 의사를 묻되 교섭단체 재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교섭단체의 이득이 큰 만큼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외부 의원을 영입해 하한선인 20석을 다시 채우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일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를 동의하는 의원들은 최대한 도로 설득해서 함께하자 이렇게 의견을 취하고 했고요. 국회 안팎에서는 무소속의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나
박주현 등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이 영입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의사 일정이나 안건 조율에도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무소속 의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존재감을 잃는다면 다음 총선을 재기나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 SBS의 불공정한 광고 배분으로 지역 민방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9개 민영방송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SBS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불공정한 광고 배분 계약 체결을 맺도록 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역 민방의 광고 점유율을 97%만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계약 이후 지역 민방의 연도별 광고 매출 배분 비율은 5년 전 25.5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에는 23.27%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줄어든 비율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억 정도 되고요. 이것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23%대에서 이제는 20%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의 횡포는 편성 협약에도 이어집니다.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SBS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85% 이상 방송할 것과 SBS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전 협의 없이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그 방송 편성에 관하여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위반했고 종편과 모바일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방송. 지역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지역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 민방인들의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강동일입니다. 군산시가 잇따른 악재로 먹구름이 낀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모두 200억 원 규모인데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가맹 슈퍼마켓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영업주는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5,000원권 50만 장과 만원권 175만 장을 9월부터 시중에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 여기 유출 방지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들이 부쩍 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5년 봄에 개장한 춘향골 암벽장은 가로와 세로, 높이 각각 15m 규모로 난이도별 코스와 실내 볼더링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정신력과 집중력에 최적의 운동입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180여 종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고 무궁화 그리기와 동시 짓기 대회, 각종 체험 행사도 꾸려집니다. 또 완주에서 자란 무궁화 묘목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최근 BMW 520D 차량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BMW GT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오수휴게소 인근에서 58살 송모 씨가 몰던 2013년식 BMW GT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기가스 순환장치가 과열돼 불이 나면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331명을 적발해 6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3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6살 A씨 등 7명은 선거 당시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제공 90명, 공무원 선거 영향이 2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 보안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러 온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50살 윤모 씨가 실종돼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 씨가 수영을 하다 허우적거리는 것을 봤다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